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상수지가 2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2월 국제수지 자료를 보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45억 2천만 달러로 전월 32억 9천만 달러보다 늘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국내 총 생산의 5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액 합계는 316조 1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2.1%에 달했습니다. 삼성 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SDI는 합병을 통해 삼성 SDI가 보유한 2차 전지 및 디스플레이 사업과 제일모직이 보유한 소재 사업의 전문 역량을 상호 활용해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1980선을 탈환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99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하지만 다시 코스피는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현재 코스피는 1980.13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 2000선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이번 주로 2000선은 더욱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저희 아래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주신다면 선상클럽 시간에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31일 핫10 먼저 올라FN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과 또 IT 선호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IT 선호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라FN 이몽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나흘째 매수가 나오면서 1990선 탈환을 앞두고 있다가 현재 다시 코스피가 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키워드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저는 약간 단어를 두 개 썼는데요. 예. 삼무와 확인. 삼무와 확인이요. 제가 봐서는 세 가지가 없다는 뜻인데 일단은 뭐 주도주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요. 제가 봐서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 GDP에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20% 찾았는데 두 종목이 못 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주도주가 없다는 거거든요. 수급 주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추세도 없다. 박스권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산무장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1,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한적 유동성으로 순환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순환매매 방법은 결국은 실적으로 옥석 가는 방법 아니면 저평가된 종목, 저 PBR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장세가 되는데 저는 2, 4분기 들어서 좀 뭐 긍정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장에서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종목이 삼성 SDI와 또 제일모직입니다. 두 기업의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한 4.3%, 제일모직도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합병에 대한 뭐 시너지 효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너지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라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두 업체 합쳐서 시가총액이 15조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삼성이 맨날 디지털 컨버전스 떠들었는데 디지털 컨버전 융복합이거든요. 융합인데 유일하게 자기들 기업들은 융복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밑에 뭐 삼성테크인, 삼성전기, 제일모직 다 IT 기업들인데 제가 봐도 특별히 별개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제서 이제 아마 자기들 그룹 내에 융복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인 그 의미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T 흐름이 계속해서 융복합화되면서 지금 스마트화 가는데 여기서 그 힘이 붙인 업체들끼리 합쳐줘서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되고 거기서 삼성전자가 백업을 해준다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업체 힘은 저는 아주 신선하고 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시너지 효과가 곧바로 수익으로 나냐는 좀 약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모직은 저는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거든요.
혹시나 역시나 기업 그 제일모직은 항상 실적을 혹시나 했는데 네. 실적 나온 거 보면 역시나. 그래서 저는 제일모직의 언어도 이름이 혹시나 역시나 했는데 저는 제일모직의 소재 기업으로서 저는 대단한 지금 뭐 영향이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러면은 그게 S에 들어가면은 좀 영향이 효과가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SDI는 약간은 홀로 좀 2차 전지만 뭐 주저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외로웠는데 제가 봐서는 그 소재도 합치면은 케미컬까지 이렇게 합쳐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의미가 크다라고 일단 저는 주가상 저점이고 그래서 저는 실적은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성의 IT 그룹이 SDI하고 제일모직이 이번에 합병만 한 것으로 끝이냐?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테크윈도 있고 삼성 정밀화학도 있고 삼성 전기도 있고 이런 업체들인데 제가 보는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회사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뭐 SF와 합치든지 아니면 SF는 뭐 다른 코스닥 기업되니까 네. 다른 상장되지 않은 반도체 장비 업체와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국 쪽은 떼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정밀학도 지금 소재인데 저는 정밀학도 나중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조인데 둘 다 합쳐봤자 SD하고 제일모직 합쳐 15조거든요. 그럼 여기서 200조 업체고 15조 거기서 거기다가 삼성 전기 집어넣고 정밀학 집어넣어도 뭐 더 실어지는 않다면은 자료봤자 시가총액이 20조밖에 그 상회인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삼성그룹의 이게 SD하고 제일 합병이 신호탄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한 달 전에 삼성전자 그 반도체 총괄 CEO분이 뭐 반도체 부품 장비도 M&A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시가총액 15조 업체들이 합치는 판에 제가 봤을 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 부품, 스마트폰 부품체들은 이렇게 날뛰는 상태로 그대로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먹고 사는 기업들이 거의 뭐 제가 봐서는 목매달하는 업체들이 뭐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날뛰는 상태로 줄까? 저는 제가 보는 퍼스트 밴드 업체로 아마 합쳐질 거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수익이 약화되고 IT가 지금 성장성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M&A 흐름, 삼성그룹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어떤 IT 트렌드 흐름으로 뭐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겠냐 판단합니다. 네, 이번 삼성 SDI와 또 제일모직의 합병이 계속해서 삼성그룹의 계열사 간의 융합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120만 원 초반대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현재 135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것은 이제 내년 4월인데요. 예. IT 업종이 1분기 때보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2분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편에서는 삼성전자를 뭐 110만 원 초반대 매수를 하겠는데 저희는 저렇게 투자 의견을 냈고 저희 하우스에서도 그렇게 또 강력한 또 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삼성전자 이미 바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투자 전략에서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삼성전자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한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130만 원, 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지금이 매도 관점이 될까요? 아니면 120만 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익 실현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기대치이기 때문에 저는 1, 4분기 실적이 8조 초반대는 뭐 다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보시면은 1분기나 3분기, 홀수분기에는 그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짝수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낮아질 만큼 좋은데, 저는 오히려 그 실적이 좀 나쁘면 더 호재가 아니겠느냐. 네. 만약에 8.5조 이상이면 저는 뭐 좀 좋지 않게 보고요. 오히려 낮아진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200조, 하나 기준으로 200조의 기업 중에서 한 뭐 20여 개가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 빼고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저평가됐거든요. 그러면 낮아진 실적의 기대치, 가장 전 세계에서 저평가된 업체. 그런데 낮아지더라도 분기 영업이 8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8조라는 것은 곱하기 4하면 32조. 32조면은 M&A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이미지 부각된다 보면은 삼성전자는 작년에 119만 원, 올해 뭐 120만 원 초반, 올해 이번에
124만 원이 저는 세 번째 그 120만 원 초반에서 세 번째 저점이기 때문에 이번은 좀 의미 있게 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존에 저는 120만 원 초반대, 140만 원 중반대에서 그 박스권 전략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번에 저는 좀 더 길게 가야 된다. 좀 조정이 있도록 130만 원대 초반이라면은 매수 비중 확대. 여기서 150만 원까지는 끌고 가볼 생각이다. 가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150만 원대에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가 158만 원이었고 작년 말에 150만 원 초반이었는데 예. 과연 거기를 넘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갖습니다. 왜냐하면 분기 영업이익이 적어도 10조대를 볼 수 있는 가시권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에서 마켓시어의 어떤 확장 혹은 영업이익률 유지한 상태에서 마켓시어 확장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130만 원 초반대에서는 매수 관점이 한 150만 원대까지 끌고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1분기 IT 업종들 한번 특징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줄곧 매수 이야기가 나왔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몽민 대표님은 항상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4만 원 넘기가 참 힘들어해요. 제가 보니까 21개 증권사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부 바이고 예. 거의 평균 뭐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일단은 그 뭐 마이크로테크놀라든지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 저평가 때한 논리 혹은 반도체 경기가 뭐 좋다. 저는 근데 제가 보는 매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결정적인 문제는 약간의 절름발이에요. 제가 봐서는 랜드 쪽이 약합니다. 그다음에 디램 쪽에서도 약간의 제가 봐서는 좀 연구 개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저는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뭐, 올해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 누구나가 다 이미 올드 스토리 된 거 가지고서 계속 주가 올라간다면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실제 업황 부분은 뭐 비교할 때 비교해야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서는 35,000원, 4만원 제시 전략인데, 제가 보는 2분기 때도 저는 뭐 유사한 저는 그런 흐름을 계속 견지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 4분기 업종에는 이제 3월 중순 넘어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분기 말에 들어와서 일부 종목은 그 확실한 저점을 형성한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 낮아졌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우상향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할 질을 높이는 요인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이면 4월 시작되면서 2분기가 시작됩니다. 2분기 IT 업종들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LG 디스플레이는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주셨단 말이죠. 2, 4분기 때는 제가 봐서는 LG 쪽 디스플레이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를 갖다가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예전처럼 영업이익률이 뭐 15%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대를 하기는 좀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산업을 분석하면서 또 주가를 맞추면서 너무 지나치게 구조적인 요인, 펀더멘털 요인들만 가지고는 주가 흐름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럼 봤을 때 2, 4분기 봤을 때는 매물이 좀 저는 좋지 않게 보고 그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은 뭐 그나마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디스플레이 쪽인데 그 울트라 HDD, UHD TV라든지 아이폰 6의 어떤 대화면화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급이 숨통을 좀 튀는 것 같아요. 숨통이 튄다는 얘기는 단가락이 이제 제어가 되고 단가락이 제어된 상태에서 원가는 떨어지니까 영업이익률은 좀 나아지겠죠. 사실은 그게 의미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원가 코스트는 낮아지면서 단가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 자체로만 가지고서도 영업이익이 증분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만 떴고 딱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 판단해 볼 때 지금 순자산 가치가 31,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분기 실적은 좋아지고 그러면 0.7배까지 내려갔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0.8배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1.0배 그럼 여기서 수익률은 20% 근처까지 오거든요. 그러면은 구태여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서 대형주를 선호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뭐 매수 시점은 25,000원 정도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의 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중소형주 흐름이 대형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지만 최근에 코스닥 성장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창조경제 코넥스 종목의 코스닥 이정 등 이슈들도 있는데 이번 2분기 코스닥 주의해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지만 창조경제가 가장 맞물린 게 코스닥이고 그다음에 코넥스 문제 올라오고 해서 코스닥 쪽에 그다음에 또 IT 흐름이 스마트폰에서 원심력을 작용해서 사물 인터넷 쪽 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제가 봐서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부품업체라든지 작년도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실적들을 보면은 1분기 어닝 쇼크 나올 정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지나친 추정을 높게 한 나머지 1, 4분기 때 쇼크 봤을 때가 아마도 저는 그러면 대개 5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적 나올 때가 코스닥 IT 부품들에 대한 매수 적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투자하실 분이라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PR이 7.0배 이하에서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7% 이상, 그러니까 PR 7.0 이하, 영업이익률은 7.0% 이상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기실적 우상향 종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봐서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퍼스트 벤더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어떤 투자,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 업체들한테 낫지 않냐라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15조 되는 기업이 탄생했는데 시가총액 2, 3천억 되는 업체들 합병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면은 퍼스트 벤더 위주로 합쳐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PER 7.0 이하, 영업이익률 7.0 이상, 7.5% 이상, 그다음에 분기실적 우상향하면서 삼성전자의 대단한 기염을 받는 퍼스트 벤더 업체 이런 투자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애플향이냐, 갤럭시 S5향이냐, 아이폰 6냐 저는 제가 봐서는 두 종목 둘 다 괜찮다. 그다음에 LED,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 쪽은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첫 번째 밴더에 있는 종목들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자면서 LED와 또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까지 테마까지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라FN 이몽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에요. 여의도 다녀왔는데요. 여의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요, 개나리, 매화, 개나리, 그리고 목련 같이 매하다면 이제, 피고 나서, 그리고 벚꽃이 피고요. 보통 이제 4월 첫째 주에 진해 군항제가 시작되면서 하동으로 이렇게 해서 촥 벚꽃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웬걸, 이번에는 전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폈습니다. 3월 달에 아마 벚꽃이 만개한 적이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튼요, 꽃을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 꽃이 활짝 핀 거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이 활짝 핀다 이거죠. 역시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도, 흐름, 아까 아침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조금 찌그러지긴 했어요. 그래도요, 이 시장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전주말 발표된 통계청에서 2월 우리 한국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가 살짝 내림세가 나왔어요. 자, 그 내림세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3월 초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우리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대한 전망치가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튼 이제부터는요, 다시 한번 이 3월 산업활동 동향은요, 이달 말에 4월 말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또 우상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몇 포인트까지 간다, 몇 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몇 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점쟁이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몇 포인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시장이 확실히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몇 포인트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어떤 거 잡았냐면요, 삼성 SDI와 제일모직의 합병 잡았습니다. 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리고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지만 실망감도 많이 줬던 게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이 내용이었는데요. 강력한 게 나와버렸어요. 사명은요, 일단 삼성 SDI에서 흡수 합병하는 것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기업이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몇 대 몇 합병 비율, 즉 제일모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몇 주당 삼성 SDI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제일모직 주주들은 곧 삼성 SDI의 주주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병이 되고 나면은요, 자산 총액이 15조, 매출액이 9조 5천억, 시가총액이 한 10조대의 거대 계열사가 탄생합니다. 이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큰 삼성의 계열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삼성 SDI는요, 소재에서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이 솔루션 기업으로의 완전 변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사전적으로 제일모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확인했었냐면, 에버랜드의 패션 사업부 양도하면서부터 제일모직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어떤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약했어요. 삼성의 지배구조가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삼성 SDI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핵심 부분은 뭐냐면 소재 부품, 소재는 이제는 삼성 SDI죠.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삼성 SDI의 소재 부분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부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해요? 삼성 SDI로 완성이 되는, 그리고 완성품은 어디로 이어지는?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확실히 이제 구축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라인업을 완전 이제 구성을 시켜버렸네요. 자, 그리고 삼성의 이제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결국 이 시나리오대로 가네요. 그죠? 전자금융은 누가 가져가고, 자, 바로 이재용 쪽으로 전부 다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앞으로도 계속 전자금융은 이쪽으로 이합 집산될 거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부진은 가면 이분진 씨, 는 과연 호텔하고 건설, 중화학 쪽을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또 호텔 신라도 꽤 재밌어요. 호텔 신라에 이부진 씨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막내입니다. 이서연 씨는 패션하고 미디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이제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승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동향들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삼성 SDS와 그리고 삼성 SNS가 합병을 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이죠. 소프트웨어 쪽에 일단 덩치를 키우는 작업이 아주 간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금융 쪽에서는요,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 지분을 전부 다 삼성생명 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역시 금융 쪽에서의 일단 지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재밌는 사실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씨가 지금 전부 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향후 이제 전망은 가면 오늘 삼성 SDI와 이제 제일모직의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다. very good이다. excellent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규모의 경제가 지금 실현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덩치들이 큰 해외 공룡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소재 부분들 전부 다 탑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 쪽에서도 바람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규모 경제화 분명히 되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에 대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의 취약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재조명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이게 이제 프로들이 하는 게임인데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가지고 적정 비율이 나와요. 합병 비율이 나올 때 이때의 주가와 이때의 주가의 주수의 비교를 해보면 차익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은 요 차익 거래 따먹기를 하는데 요 차익 거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무위험 차익, 위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 요거 차익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됐으면 이런 것도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해서 전혀 손해보지 않는 가운데 한 2% 그냥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차익 거래 기회는 존재한다.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 한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이요. 패션 사업부 양도하면서 전자 소재로 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주가가 85,000원이던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62,000원까지 급락했죠. 이게 왜 급락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급락했을까? 결국 SDI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급락했다 이래 보는 거죠. 굉장히 노림수가 있었다. 결국 뭐냐면 SDI는 제일모직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값싼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죠.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네. 결국 득은 누가 본다? SDI가 득을 봤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제일모직보다 삼성 SDI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제일모직이 떨어지고 삼성 SDI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합병 비율에 따라서 분명히 조정되니까 둘 다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는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넘어갔느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제 주목하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의 피인수의 가능성이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데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 타겟은 분명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삼성 정밀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 석유화학, 삼성 코닝 요 3박자의 흐름도 다시 한번 기대가 될 겁니다. 삼성 그룹 중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바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자, 오후에 특징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상클럽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희에게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바닥 측정에 대한 고민이신데요. 매수했더니 바닥이 있었고 또 그 바닥이 있었던 적이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선상클럽에서 그 바닥 팁에 대한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바닥 팁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과 이상로 멘토님의 바닥 팁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관망이 필요할 때, 이상로 멘토님은 되풀이되는 시그널, 바닥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1990 회복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좀 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망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지수가 1900포인트 가까이, 1990포인트죠. 가까이 좀 치고 올라갑니다. 자, 확실하게 흐름을 볼 때 2000포인트까지 이번 주 안으로 도달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네, 오늘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지금 굳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야 되냐,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올라가더라도 확실하게 조금 포인트 잡힐 때, 그때 조금 베팅을 해오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조금은 늦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해서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요. 바닥 팁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기회를 엿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되풀이되는 시그널이다. 이제 바닥의 징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되풀이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거는 바닥을 좀 더 다지기 위한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일전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그런 일전에 말씀을 드렸다가 되풀이되는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먼저 보실 건데, 하단에 바닥 1, 2, 3번에 대한 시그널이 꾸준히 나타났었죠. 1차적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다시 한번 3차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자체는 여기가 바닥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리고 지수와 함께 연동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때 12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30만 원, 133만 원까지 단순간에 올라가는 폭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그런 범위로 봤을 때 우리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그널 자체가 어느 정도 응집되어서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은 그 말 그대로 바닥 다지기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다 말씀해 주셨고, 김선윤 멘토님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니까 좀 관망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의 바닥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요. 6782번님께서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괜찮다 하시네요. 안전한 적금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도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삼성 SDI가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6% 넘으면서 16만 원 회복했는데요. 김선현 멘토님, 지금 안전한 적금이라고요?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적금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담아라 말씀드렸고, 지난주 나올 때마다 5 계속 5 사인 드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성근 멘토님이랑 같이 5 사인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서야 올라가니까 매수 이제 해야 될까요? 같은 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말씀드릴 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포인트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삼성 SDI 지금 흐름 또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 해야 되냐?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분할 매수, 적금 들듯이 계속적으로 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인트 보시고요. 또 조정이 오면 좋겠지만요. 지금 흐름은 뭐 제일모직과 같이 상승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거래량 터졌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고요. 너무 급하게 또 몰빵하지 마세요. 천천히 사도 됩니다. 주식은요, 천천히 할수록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 월급식, 적금식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담아오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모직과의 합병 소식에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삼성 SDI. 이상로 멘토님도 괜찮다 하시면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좋은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삼성 SDI가 저희가 금요일날 했나요? 목요일날 했나요? 꾸준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기업의 바닥권을 볼 때는 차트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의 기업적인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트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얹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법인데, 지금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요. 삼성 SDI에 대한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하단에서의 어느 정도의 바닥권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6% 가량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주봉이고 일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느렸던 점 죄송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보시면 삼성전자와 똑같은 시그널입니다. 자, 바닥권에서의 순차적인 1, 2, 3번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그 다음 또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주가 자체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은 꾸준히 저점 행렬을 이어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어느 정도 거래량을 응축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응축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돌아선 만큼 현재 이 자리가 뭡니까? 240과 480의 선의 하단 자리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해서 두 분 다 괜찮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자는요. 8818번님께서 AP 시스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안 된다고 같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무조건 바닥이라고 바닥 확인은 아니다. 이상록 멘토님 또 영어 표현 릴렉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바닥이 아니라고요? 지금 자리가요? 네, 우리 이상록 멘토님의 릴렉스 영어 표현 좀 네.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차트가 많이 깨져 내려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밀렸다고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굳이 이 흐름이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조금 윗골이 트니까 바닥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는 좋아요. 바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트는 근데 무슨 바닥이죠? 그냥 내려가는 큰 흐름에서의 바닥이 나오잖아요. 차트가 그냥 계속 내려가는 모양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아직 안 잡혔어요.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 보세요. 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있더라도 팔고 나가잖아요. 팔고 나간다고요. 그냥 재미가 없다고요. 주인이 없다고요. 개인만이 서로 좀 치고받고 있는 흐름 이 모양이잖아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좀 상승 주면 이게 좀 이 흐름이 바뀌어야 돼.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아닙니다. 절대 조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려 보십시오.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지 오늘 들어오더라도 며칠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포인트는 아니다. 그래서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수급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김선희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 이상록 멘토님 릴렉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일단 AP 시스템 업황 자체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업황 자체가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라인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비 업체들은 그런 신규에 대한 수주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먹히거든요. 하지만 그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주에 대한 라인 자체가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시 한 개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트가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연결이 조금 힘들고요. 차트를 보시면 하단에 이평선을 위주로 꾸준히 옆으로 흘러가는 횡보성 차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게 뭐냐면 지금 신호 자체가 순차적인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번 신호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직까지도 바닥을 예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 지켜주려고 했다면 이 240이나 480의 선에서 강한 지지가 되풀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보다 가격이 얼마나만큼 빠졌습니까?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여지, 힘의 주인이 없다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상당히 필요한 차트가 바로 이 AP 시스템 같은 차트다. 뻔한 패턴이 어차피 주식은 되풀이 됩니다.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AP 시스템에 대해서 자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서울 반도체 매수해도 될까요? 3832번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괜찮다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님은 분할 매수 말씀해 주시고 이상록 멘토님은 눌림목 공략, 손절가를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분할 매수 시점이라고요 지금이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많이 밀렸어요. 예.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45,000원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많이 밀렸죠? 차트의 큰 흐름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크게 밀릴 때, 그러니까 61선 라인이 깨지거나 121선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는 항상 바닥인식으로서 크게 반등을 줬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멈췄지만 어찌됐든 한번 갔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같은 흐름이 딱 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실 겁니까? 당연히 질문을 주시고 문자를 주셔야 맞는 거죠. 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꼬였습니다. 언제 사시면 되냐면요. 오늘 당장이 아니라 수급이 조금 풀려주면서 기간이던 외인들은 오늘 기간 매도 나가요. 오늘 약간 쉬어옵니다. 기간 매수가 다시 들어와주면서 외인 매수 잡혀 들어오면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쉴지언정 다시 질문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매수 사인 드렸는데요. 기간 매수 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또 나와주면서 60일선 뚫고 올라갈 때, 여기 뚫고 올라갈 때 46,500원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참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사서 뭐 그때까지 기다리지 뭐하러 그러냐? 안전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눌림목을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 대신 손절가는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절가도 네,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우리가 바닥권을 예. 들어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8월달 서울경제TV 신문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연회마다 서울반도체 LED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올라가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말입니다. 그 말이 잠시 휴식할 때마다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눌림목을 매수를 할 때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잡을 때는 손절가를 좀 더 러프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위험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눌림목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손절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만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서울반도체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시면 거래량을 밑에 자세하게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면 자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맥점 자체가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중간 맥점 그리고 하단 맥점 자체가 한 번씩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대신 손절가를 잡는다면 하단에 이 자리 42,000원까지는 우리가 좀 더 손절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지정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무리 없는 투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께 또 바닥팁 한 가지 얻었습니다. 눌림목에서는 손절가를 바짝 잡아야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신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요. 서울반도체 괜찮다는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0833번님께서 IHQ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처음으로 엇갈렸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위험하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반대로 괜찮은 구간이다. 위험 감수해보자 말씀해 주시네요. 궁금합니다. 김선윤 멘토님 지금 자리 위험하다고요? 네, 차트 흐름을 보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크게 보자면 2013년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이게 하향 쪽에서 그래도 작년 12월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 전환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타이밍이 문제인 거죠. 자, 바닥에 대한 라인 인식 구간 자체가 이 정도 포인트가 잡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평행하게 그어보자면 이게 거의 70%, 70% 이상 맞아 떨어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 여기 바닥 포인트 새롭게 잡히고 두 번째고 세 번째 바닥 잡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점 나왔고요. 두 번째 고점 나왔는데 세 번째에서 슈팅을 했는지 오늘 그냥 새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자, 약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약간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른 걸 보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X 의견 드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안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흔히들 급등주 패턴이라고 합니다. 급등주 패턴 중에서 지금은 기법상으로 말씀드리면 차트 상단 받고 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중요한 순차적으로 세 가지 선을 조금 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왜 이 선들이 중요하냐면 가장 상단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이 형성되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음봉이 형성되더라도 시세가 분출되지 못하고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신 하단 밴드 자체 이 가격대 2,700원 전후로 해서 여기에서 지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만큼 시세는 분출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이 자리 지금의 오늘의 음봉이 빠져나가는 세력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를 2820은 조금 위험한 자리입니다. 차라리 벌써 오늘 조금 찍고 올라갔는 것 같은데 2750원 전후로 해서 우리가 매수가로 대응을 하시고 대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김선윤 멘토님은 위험한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즉석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날 것의 리얼 바닥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 두 분께서 바닥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종목명만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KT 서브마린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 확인해 보죠. 두 분 의견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님, 기관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멘토님은 저항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이 종목이요? 전혀 그냥 그죠? 그냥 이렇게 좀 잘 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탁 버려버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요. 자, 뭐 수급적으로 열어봐도 일단 답은 없어요. 그냥 새 팔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약간 이게 나쁜 말은 아니고요. 조심하라는 의미로, 빨간 개미 요런 말을 제가 썼었는데요. 그 표현을 말씀드려보자면, 개인들이 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춰드리고, 치고 올라가기 위한 포인트,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는 바닥이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 항상 병행해야 된다는 게, 수급입니다. 그 수급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이 상태에서만 기관들이 또 매도세를 보여버리고 그냥 안 할래 그리고 관심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저점 얼마죠? 4,000원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KT 서브마린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당장에 들어가기에는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가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사인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같은 맥락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우리가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할 때, 오늘은 좀 차트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인 우리가 파동 자체가 올라올 때요, 4,000원대에서 지금 7,8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딱 2배 가까운 그런, 환산 수치라는 거죠. 세력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시세를 분출시킬 때는 항상 2배 아니면 3배 가량을 생각을 하고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인 어느 정도의 급등 시세가 분출이 됐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가까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터졌던 부분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깨지고 난 다음에 저항 구간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서 이런 물량이, 음봉에 대한 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기에는 상당한 거래량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직까지 거래량을 죽이는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점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릴 마음이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합당한 해석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 의견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6609번께서 제일기획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 확인해 보죠. 괜찮다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님,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상로 멘토님은 480선 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기획 지금 괜찮다고요, 김선희 멘토님? 이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 방송 때 공개 안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공개가 된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매수 사인을 안 드리고 있어요. 매수 사인을 안 드리는 이유가, 흐름은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기간 수급을 좀 더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매수 사인 안 드리고 있는데요. 매수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본 뒤에 확실한 타이밍에 매수를 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같이 오후 방송 보시다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지금 괜찮은 시점이라고요? 네, 480선 지지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80선에서 정확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단 자체를 국권이 밟으면서 다 정별로 지금 짧은 선마다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힘이 이번에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됐다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단에서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동폭 자체는 상당히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지금 제일기업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가격 밑으로는 저점에 해당하는 바닥권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제일기업 두 분 다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원익 IPS 3월 19일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난합니다. 3.5%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또 S&T 중공업은 3.5% 수익률입니다. 네. SNU도 4%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불과 3월 27일에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AS 가격 전략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이 가격 전략과 또 AS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의 무료 방송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인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31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